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차범 박프로의 주식 공부 그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세 가지 기법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기본적 분석. 재무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세 번째, 포트폴리오 이론. 이거는 그냥 쉽게 분산 투자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박프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미래의 주가는 신도 모른다. 이 말은 주식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말인데 미래의 주가를 신도 모른다는 말은 우리 같은 인간이 미래의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는 내용이죠. 아마 불가능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미래 주가를 예측하고 주식을,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낸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단정 짓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는 여러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투자를 이제 하셨다가 뭔가 종목에 대한 이제 상패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리딩방에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가지고 오랜 시간 본전 탈출도 못하고 주식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첫 투자했을 때 첫 경험 자체가 안 좋게 된다면은 이거는 끝까지 갈수록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반대로 첫 경험이 너무 좋았던 분들은 주식시장은 노다지다, 너무 쉽다, 이거 왜 이제 알았을까, 전업을 가자, 이렇게 또 접근을 하셨다가 크게 또 호되게 당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결론적으로는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어렵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불가능을 가능에 가깝게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망의 그릇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기 위한 기법들을 만들어 왔어요. 현 시대에 수없이 많은 기법들을 유튜버 또는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가지고 자신이 이제 만든 기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검색기라든가 검색식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미래의 주가를 100% 예측하고 돈을 벌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분들을 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 모든 기법들, 이 모든 것들의 조상님이자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충실해야 될 두 가지 기법을 간단하게 오늘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여러분들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더불어서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이제 초보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쉽고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구독 버튼 받고 영상 출발해야겠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기법, 포트폴리오 이론. 이거는 그냥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그만큼 많은 자금, 돈이 그냥 맞박에 튀는 쪽 그런 분들이 이제 필요한 기법이기에 이 포트폴리오 이론 같은 경우는 그냥 분산 투자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이 정도로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자 충실해야 될 기법 세 가지는 바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포트폴리오 이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고 마지막 포트폴리오 이론, 이 3번은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기본적 분석이란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이론을 근거로 하여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 기술적 분석이란 주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그 결과를 그래프에는 캔들, 이동평균선 등이 있어요. 그래프로 나타냄, 차트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론이란 쉽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여러 섹터의 여러 종목들을 분산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다, 뭐 이런 걸 말해요. 가장 기본이자 충실해야 될 이제 기법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흔히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수석 합격자라든가 이런 학생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 물어보면 보통 교과서 위주로 충실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교과서가 가장 충실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교과서를 그냥 단순히 건너뛰어버리고 뭐 1타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제2의 강의를 듣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문제풀이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만 교과서 자체에 일단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그 이후의 강의도 머릿속에 술술 들어오겠죠. 이해도 빠르고. 그러니까 교과서를 건너뛰고 다이렉트로 갈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걸 건너뛰고 바로 주식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한다? 절대적으로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기본적 분석이에요. 이건 제가 뭐라 그랬죠? 재무 분석이에요. 재무제표.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은 그냥 기초 건강이에요.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체력이 좋아야 뭐든 할 수 있고, 사람으로 치면 기본적 분석은 기초 건강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펀드멘털 분석 또는 재무 분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는 그냥 건강 상태, 체질, 내재 가치를 분석해 현재의 주가와 비교해 보는 방식이고, 현재의 주가가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하여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현재 건강하다면 미래에도 건강할 수 있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미래에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동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뜀박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초 체질이 내재 가치가 좋다는 건 미래에도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뭔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기업의 내재 가치, 재무 상태가 좋아야 앞으로도 기업이 실적을 좋게 낼 수 있고 경영을 잘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기업의 재무 실적은 과거 2, 3년치 정도는 봐야 돼요. 짧게 보게 되면, 짧게 본다는 거는 바로 앞분기 정도만 보게 된다면 기업의 분식회계 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최소 과거 2, 3년치 정도는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기업의 역사 및 대표의 경영 자질 등을 함께 보는 게 좋다. 저 같은 경우는 기업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단기 투자, 단타 투자 접근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비중을 넣고 크게 가져갈 생각이라면 대표, 오너,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오너의 관상도 봐요.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꼼꼼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앞 분기, 지금이 4분기 시작인데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막 1000% 급등을 했네. 근데 과거 2, 3년치를 한 번에 보게 되면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곳간에 돈이 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회사 곳간에 돈이 없다든가, 그리고 부채가 많아. 근데 부채를 안 갚고 있어. 예컨대 실적은 좋은데. 그리고 대표 경영자의 쉽게 관상이 안 좋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횡령이라든가 아니면 유상증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분석 자체는 바로 앞 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 2, 3년치 정도는 봐주는 게 좋고, 기업의 오너, 경영을 하는 사람의 자질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 ROE는 쉽게 회사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굴려서 이 회사가 이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ROE가 높을수록 기업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ER, 주가 수익 비율. 이거는 쉽게 주가 수익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ER, 퍼는 주가 수익률 정도. 주가 수익 비율은 과거 실적에 의한 수치보다는 예상 수익에 의한 예상 PER이 더 중요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 구간,
높을수록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주가 수익 비율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 높을수록 고평가되어 있다 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게 높을수록 실제 가치보다 지금 높게 주가가 평가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에요. 주가를 한 주당 자산 가치로 나누었을 때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기업의 시장 가치와 청산 가치를 비교해보는 방법. 주가 순자산 비율이 1이라면 장부상의 한 주의 자산 가치와 주가가 동일하다는 의미이고, 다른 기업과 비교 시에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 높을수록 고평가되었다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과 뭐 동종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과 비교 시에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을수록 이 회사는 저평가, 싸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고, 높을수록 고평가, 고평가는 제값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즉 저평가 구간이어야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고평가라는 거는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 채널 명칭이 차본 박프로예요. 차본이라는 뜻은 차트만 본다의 줄임말이에요. 박프로는 프로가 되고 싶은 마음에 박프로로 제가 호칭을 잡은 부분이고, 기술적 분석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은 주가,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등 주로 차트를 이용한 분석이기에 차트 분석이라고도 한다. 제 채널명이 차본 박프로예요. 차트만 본다. 이게 이것이 뭐다? 제가 하고 있는 마이 짭.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럼 차트는 이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차트는 숫자놀이, 과학이자 탐욕, 공포, 불안, 초조, 집단심리, 군중심리에 빠지는 심리학이고, 차트의 움직임으로 덩실덩실 리듬을 타는 예술, 즉 종합 아트예요. 차트를 보고 여러가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수학적 개념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숫자놀이, 과학이라 표현을 하는 거고, 차트를 하시다 보면 이제 매수인의 탐욕, 그 다음에 크게 물려있는 사람들의 공포, 그 다음에 시간의 거래에서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맞아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간 종목, 다음날 아침이 오는 거에 대한 불안, 초조. 그리고 2차전지가 지금 너무 핫하대. 미치기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 에코패밀리가 대박이야. 계속 간대. 100만원, 200만원 간대. 우르르 몰려가는 집단심리, 군중심리. 이런 것들에 빠질 수 있는 심리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의 움직임. 차트는 이런 식으로 파동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또 움직여요. 덩실덩실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술적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즉 그냥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냥 종합 아트 예술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하려면은 제가 이제 그 신의 한 수 있잖아요. 신의 한 수. 바둑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2편에서 안성기 배우님께서 이제 반대편에 바둑을 두는 그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아이였어요. 근데 그걸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순수하고 맑게 바둑을 수를 두는 거를 보고 이건 앞이 예측이 안 된다. 그 정도로 맑다는 거죠. 차트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틀에 얽매여서 분석을 할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도 보고 옆으로 돌려서도 보고, 여러분들이 창의력 있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바라보셔야 그런 분들이,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 분들이 잘해요. 또라이 기질이 있다는 거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안 좋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뭔가 기발한 사람들, 4차원, 5차원 이런 분들 참고해 주시고, 세상을 다르게, 그러니까 차트 자체, 주가의 흐름 자체를 다르게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은 지나온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에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차트를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A, B, C, D 이런 4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차트를 보더라도 누구는 위로 간다, 누구는 아래로 간다, 누구는 횡보한다,
다 달라요. 즉 사람마다 분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주가의 방향성도 다를 수가 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차트를 동일하게 분석한다면 모든 투자자가 동일하게 행동할 것이고 모두가 수익이 날 거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주관적으로 차트를 보되 어느 누가 확률을 가장 100%에 근접하게 접근을 하면서 차트를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 나 정말 진짜 차트 잘 봐가지고 진짜 에코패밀리 같은 거 그냥 템베거로 먹고 싶다, 그런 종목을 차트를 통해서 찾고 싶다, 정말 간절하고 또 간절하신 분들은 이렇게 주관적으로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확률이 100%에 가깝게 근접하게 평타 좋으신 분들, 타점이 좋은 사람들, 두리뭉실하게 하는 사람들 말고요, 정말 타점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배움에 투자를 아낌없이 하시는 게 좋겠죠. 단 실체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실체라는 거는 뭐다? 지나간 종목을 가지고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헤딩할 수 있는 익절 구간,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뭐 시장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찐이다, 그러면 아낌없이 투자해서 배움을 가지는 게 맞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연봉을 많이 받고 아니면 장사를 해서 고수익을 얻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초중고 대학 더 가게 되면 뭐 유학도 다녀오시고 박사학위도 따고 많잖아요. 그렇게 그런 거에는 아낌없이 투자들을 하시면서 왜 가성비 좋은 100만 원을 가지고 100을 벌 수 있고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도 벌 수 있는 이 좋은 투자처 주식시장,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왜 투자를 안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곳에서는 열심히 배우시는 게 좋아요. 단 찐한테 배우시길 말씀드리고, 차트 분석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수요는 쉽게 매수죠. 공급은 매도예요. 수요가 넘치면 주가는 급등, 공급이 넘치면 주가는 급락.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주가가만 올라가 거래량이 빵빵 터져요. 이건 뭐다? 수요가 넘치고 있는 거잖아요. 수요가 넘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고, 주가가 내려가는데 거래량도 줄어들어. 이건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보다. 이해되시죠? 즉 수요가 많아지면은 간단하게 이런 거죠. 제품을 100개 판매를 하는데 수요가 200이야. 그러면 그 제품의 가치 리셀가 붙여서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은 100개야. 사는 사람이 1명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거저줘도 안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필요가 없는 제품인 거죠. 주가는 추세를 타고 움직입니다. 별다른 수급의 변화가 없다면 추세대로 가는 것이고, 변화가 생긴다면 추세 또한 변할 수가 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움직임을 보여요. 여기에 선을 하나 긋게 되죠. 저점, 추세 이탈이 없어. 주기적으로 수요가 좋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주가가 밑으로 내리꽂네. 누가 던진 거죠. 추세를 이탈했어요. 수급의 변화가 생겼어. 이러면 뭔가 이런 식으로 또 하락 패턴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차트가 만들어지면 뉴스, 재료, 이슈, 테마 등이 나오게 돼요. 차트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절대로 급등주가 될 수가 없다. 즉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 정보를 알기 전에 주가는 이미 움직인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주가 A라는 종목의 실적이 좋다. A라는 종목의 실적이 엄청나게 급등하리라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실적 발표가 확정이 되잖아요. 재료 소멸, 주가는 떨어집니다. 근데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사요. 왜 사느냐? 뉴스가 막 나와. 그 실적이 좋다니까 다음 실적도 좋으리라 판단해서 그래 다음에도 좋겠지, 주가가 이렇게 더 가겠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시장이 만만하지 않아요. 즉 뉴스가 나와야 많은 사람들한테 네이버 뉴스든 뭐든 기사를 뿌려대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종목에 관심을 가질 테고,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를 테고, 그러면 그 종목에 관심이 간다는 거는 종목을 켜두고 보겠죠. 그럼 번쩍번쩍 막 움직임을 보이면은 막 사고 싶어지잖아요. 불나방 심리. 그러면 이 고점에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미 재료는 나왔어요. 이 종목이 이만큼 올라온 거에 대한 재료가 나왔는데 여기서 막 들어가. 주가는 뭐라 그랬죠? 항상 기대 심리에 올라가요. 기대 심리가 사라지면 주가는 꼬꾸라져요. 간단한 논리죠. 더 이상 갈 기대 심리가 없잖아요, 당장은. 그러니까 항상 명심해 주셔야 돼요. 오늘 너무 좋은 멘탈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교육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 기법, 세 가지 기법. 이 세 가지 기법들, 그 중에서 3번 기법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뭐 크게 의미 없다 말씀드렸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두 가지 전부 다 중요합니다. 기초 체질, 기초 건강이 튼튼해야 앞으로도 활발하게 힘차게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거고,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 전쟁터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우리가 적진에 목을 따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 뭐야? 우리의 체력이죠. 그리고 우리의 뭐 총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고, 자주포가 될 수도 있고, 전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기술적 분석, 차트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필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은 차트, 재무는 기초 체력, 즉 A라는 종목의 기초 체력이 좋다. 그러면 일단 합격. 그러면 이제 차트, 필드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A라는 종목의 수익을 우리가 극대화해서 챙기면 된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거 너무 이제 쉽게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셨을 거다 생각하고요. 그래도 여러 번 시청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음번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